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지난주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을 위한 피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정지원 원장님이신데요. 강남의 30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오구TV 대전 사람이 강남에 있는 젊은 피부과 원장님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대전에 있는 저하고 절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서 저도 좀 이물었고, 또 사실 이 서울 강남에 개원했지만은 병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젊은 피부과 원장님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최신 정보도 많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원장님이 흔쾌히 오구TV 출연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댓글로, 오늘도 지난주에 댓글 올려주신 거 다 원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부탁드린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건강한 피부 만들기 5가지 방법,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요. 원장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구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뒤에 댓글 좀 나오시는 거 봤죠? 네,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새삼 또 다시 느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80%가 여성이고요. 맞아요. 다 네네. 미인이시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네. 좀 피부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한테 기대도 많으시니까 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피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댓글을 보니까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다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렇죠. 그 습관화를 시킨다면은 피부과를 가지 않고도 노화를 늦추고 좀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주신 게 요건데, 네. UVC, UVB, UVA는 뭔 뜻인가, 이게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게 네. UVA, B, C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네. C는 사실 지구에서 들어올 때 오존층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A, B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그렇군요. A, B, C가 나눠지는 게 파장 때문에 나눠지는데 일단 네. 파장이 길면은 우리 깊숙이 침투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UVA, B 중에 A는 네.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피부가 어둡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를 어둡게 만든다는 거. 네, 그리고 UVB는 조금 네. 파장이 더 짧아서 피부 겉에 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래 그 햇빛을 보게 되면 붉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홍반을 좀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글불글 하다가 좀 또 차가워지면은 조금 더 없어지긴 괜찮아지고. 하는데, 네. 그게 나중에 쌓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 피부에 공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러면 얼마나 바르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덕지덕지 바르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쁘장하게 바르니까 그게 얕아서 되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바르는 게 제일 좋은가요? 말들이 많으신데 정답은 네.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바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요? 네. 얇게 그냥 이게 너무 하얗게 뜬다고 해서 얇게 바르면은 네.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규정된 그 팩트로만 보면은 네. 이렇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이 발라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발랐다고 표시가 날 정도로 발라주는 게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네. 차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주의할 부분이 있죠. 그 차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는 거지 아닙니까? 유리창은 다 뚫고 들어오죠. 우리가 썬팅을 한다고 해도 네. 좀 뚫고 들어오는 양이 있고 네. 우리가 또 운전을 하는
그 환자들을 보다 보면 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손 타고 막 얼굴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또 왼쪽 부분이 많이 타서 아, 오세요. 그렇지. 아, 특히나. 그렇지. 네. 아,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네. 햇빛이 우리 노화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뭐 집사람 우리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수치가 뭐 얼마짜리를 바르다 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 SPF랑 PA, 네.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냥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SPF 같은 경우에는 네. UVB, 아까 그 홍반을 유발하는 거 있죠? 예, 그 수치를 예. 막아주는 수치라고 보면 되고, 네. UVA는 우리를 꺼멓게 만드는 그런 UVA를 막아주는 예. P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걸 한 번 바르고 나갈 때 네.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중간에 또 발라줘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질문 정말 잘하셨는데요. 예. 이게 한 번 바르고 24시간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 치는 사람들 네. 몇 홀 지나가서 또 한 번 발라야 되네, 중간에. 당연하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씻겨 나가게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씻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4-5홀마다 다시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렇구나. 그런데도 뚫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뭐 우산 이런 것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실내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보면 실내에 주로 있잖아요. 네. 그럼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를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죠. 발라주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도 그러면은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라야 된다는 얘기네요. 발라주는 것은 물론이고 네.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뭐 맨날 거기 무슨 이렇게 얼굴이 하얀 색깔로 쭉 댕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유기자차나 무기자차 같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예. 거기에 또 색깔이 하얗게 안 뜨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자외선을 많이 바르다는 얘기고 네. 또 보습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보습이 두 번째로 또 중요한데요. 우리 네. 보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뽀송뽀송한 피부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습제를 우리가 보면은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막는 성분이랑 우리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층층이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너무 덕지덕지 많이 바르게 되면은 네.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유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네. 오히려 여드름이 난다거나 뭐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적당량만 골고루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보습이랑 또 연관이 되는데요. 예. 네, 우리 몸에 우리 충분한 보습을 위해서는 보통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이 정도의 물을 마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물을 또 먹기가 불편하니까 커피로 때우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요? 커피를 물을 대신해서 커피를 때우는 건 절대 안 되고 물을 좀 많이 드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자주자주 조금씩이라도 자주자주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다 그랬고 물 먹었다고 치는 게 안 돼,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커피를 먹으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또. 네.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는데 잠자는 건 좋지요. 잠은 모든 건강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피부뿐만 아니라 네네. 몸 전반에 도움이 되잖아요. 숙면 같은 경우에. 하긴 그렇죠. 잠을 푹 자면은 다음 날 또 일하기도 좋고요. 그렇죠. 그 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낮 동안 우리 뭐 공격받은 피부나 우리 피곤했던거나 이런 것을 자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 피부도 똑같아서 잠잘 때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힘드시겠지만 8시간 이상은 수면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뭐 일하는데 야근하랴 뭐 하랴 하다 보면은 사실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턱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아, 있는데 턱 그런 쪽에 분들 물어보면 여드름. 대부분 최근에 과로를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네. 잠을 못 자거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기 이유가 있는 거네, 때문에 그죠? 적절한 수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구나. 뭐 누구 말 먹는 비타민 얘기는 어떻습니까? 먹는 비타민 요즘 많이 하죠. 또 뭐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거는 맞는 말이고 어. 비타민 그 중에서도 B, C, D 이런 거를 챙겨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니 뭐 있잖아요. 저기 뭐지? 뭐 센트롬인가? 뭐 종합으로 돼 있는 거 있던데. 네네네. 어때요? 그거하고 이 뭐지? 구체적으로 뭐 B나 뭐, C나 D하고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실 먹는 양으로도 골고루만 섭취를 하면은 네.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양인데요. 네.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모자르지 않을 정도의 양을 우리가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좀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후딱 지나갔는데. 그러세요? 예. 지난번에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질문한 걸 좀 우리도 짧게라도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제가 뭐 너무 길게는 못하고 예. 점만 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우선 질문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둔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남학생 여드름에 대해서 관리나 치료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해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하면 무조건 여드름이 날 수밖에 없죠. 여드름이죠. 그렇죠. 피지 분비가 가장 완성할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약산성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 평소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데 바쁘지만 숙면하는 거겠죠. 그래서 잠을 푹 자면은 그래도 좀 낫다. 네. 근데 또 청춘의 상징이니까는 뭐 지나가면 또 다 낫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나가면 다 났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흉터가 남아서 나중에 또 고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안 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났을 때는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빨리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치료 그렇죠. 약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빨리 염증을 낮춰주면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같은데 여기 질문에 네. 목에 그 쥐젖 같은 게 났다고. 요건 쥐젖 어떻게 해야 같은 되냐고 거라고 묻는데. 하셨는데 쥐젖일 수도 있고요. 네. 편평 사막이라고 납작한 이게 오돌토돌한 거라고 이렇게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목이 있으면은 쥐젖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전 빼는 레이저로 해서 뚝 빼내면은 쉽게 제거되니까요.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처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게 나이 60대니까 뭐 쥐젖 같은 게 나요, 목에. 네, 맞아요. 그게 특별히 원래 원인이 있진 않는데, 네. 나이 때문에 알 수도 있고, 뭐 임신이나 뭐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또 어떤 분은 그 피부과 전용 화장품을 쓰고는 있는데 뭐 알레르기 예방법이나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아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지만 우리 숙면하고 좀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65세 여자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요. 네네네. 피부가 따갑고 홍조가 좀 있고 네. 그래서 피부과에 가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네. 물세안도 하고 두피도 샴푸 쓰지 말라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한다는데 맞나요? 일단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홍조가 많이 오세요. 그건 갱년기가 지나면서. 네, 갱년기 지난 다음에. 직접 봐야 알겠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다면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습 말씀드렸잖아요. 네, 피부 네,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제일 좋은 거는 보습을 틈틈이 잘 해주시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얼굴에 실핏줄이 있어요. 근데 피부는 네네. 자기는 뽀얗고 좋은데 피부가 약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데다가 정수리에 또 앞머리 숱이 빠져갖고 고민 중이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피부는 뽀샤하게 빛깔이 깨끗한데 네. 많이 좀 상한 것 같다. 안타깝다. 이거 좀 피부가 좀 하얗신 분들은 네. 특히 실핏줄 같은 게 더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게 레이저로 혈관 레이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칠핏줄 같은 거를 죽여주면은 이게 칠핏줄이 사라지는 시술이 또 있고, 아, 네.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 탈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인정된 많이 약들이 나는데. 많잖아요. 네. 근데 원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여자 네. 그 탈모 같은 경우에도 근데 쓰는 약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파는 약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먹어주면서 좀 골고루 또 영양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저기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서 그게 얼굴 피부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맞죠. 위가 안 좋으면 위가 모든 몸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네. 위가 안 좋으면은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위 건강도 잘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오구TV 구독자 네. 여러분들은 다들 위가 좋으신지 다들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오구TV님 만났을 때도 피부가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떠세요? 그게요. 위 건강이? 제가 보니까는 네. 우리 임영웅 팬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시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이 가셔졌거든요. 그리고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니까 네. 속이 편해지는 거야. 그 속이 편해지니까 얼굴이 밝아지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좀 피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수가 있으면은 네. 뭐 가수 덕질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얼굴도 밝아지고 네.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아이고 원장님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네. 아무튼 다음번에는요. 네. 많은 부분들이 무슨 뭐 연예인들 그 물광 피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런 방법 없나? 네.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구TV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행하세요. 건행. 네, 건행. 자, 구독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아무튼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정지현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